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간단한 금일 장중 시황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식 속 내재 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매매 타이밍 분석, 그 다음에는 재무 분석과 절대가치 평가를 통한 목표 주가 설정, 그리고 차트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 이렇게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이 빨간색 탭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부분은 S&P랑 애플, 테슬라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직 제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먼저 간단히 진행사항부터 설명드리면, 우선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차트고요.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입니다.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이고요. 기대 수익률, 내재 수익률,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을수록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높을수록 주가가 상승하고, 낮을 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이제 FCF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이제 밸류에이션 모델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게 됩니다. 똑같이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면서 현재 주가가 한 88,800원이고요. FCF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는 한 14만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나오면서 초과 수익률이 한 56% 정도 나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한 120% 이 정도였던 거로 기억하는데 조금 많이 상승을 한 모양새고요. 추가적으로 내재 가치 기준으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늘 장중 좀 시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무섭다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코스피 상승이 거셌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4% 상승,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7% 상승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4.7%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이었고요. 마이너스 한 0.1%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징주가 이제 현대차 보통 계열사나 이제 전기차 부품 관련된 쪽이 아무래도 조금 상승이 많았고요. 이제 현대차랑 애플이 아무래도 애플과 협업을 해서 27년에 출시한다라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사실 호재로 작용하면서 그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9% 올랐고요. SDI 같은 경우에도 6%, 모비스 18%, 기아차 8% 등등 많이 다 LG화학도 한 4% 올랐고요. 전기차 관련된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기사상으로는 일단 회장님 이제 보고까지만 남았다고 하고요. 현대차 측에서는 그냥 초기 단계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아마 사실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수급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시를 끌어올렸고요. 외국인이 거의 한 1조 6천억 정도, 거의 1조 6,500억 정도를 장중 꾸준히 매수하면서 끌어올렸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누적적으로 한 5,500억 정도 좀 지속적인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한 1조 1,000억 정도 꾸준히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기관과 개인의 것을 다 사면서 조금 끌어올렸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거의 한 2시까지는 계속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이제 그 선물 시장 마지막 이제 동시호가 그때 사실 좀 많이 사면서 한 5천억 정도 순매수를 나타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좀 보합 수준, 약간 상승한 한 2천억 정도 매수를 하다가 마지막 그 장 막판에 한 6천억 정도까지 순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등락이 없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분들이 한 2,800억 정도 누적해서 좀 매수를 하였고, 기관 쪽은 계속 매도를 하였고요. 외국인은 큰 매도는 아니지만 그냥 순매수가 거의 없는 수준에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외인 매수가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코스닥은 상승에 소외된 모습이었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좀 해외 쪽 보여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S&P 한 1.5% 오르고 나스닥이 크게 또 2.6% 정도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테크 관련한 규제들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시장의 판단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은 일단 반독점 규제나 그런 뭐 증세, 뭐 세금 관련된 이슈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질 부양책, 한 2.2조 규모의 부양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시장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니케이도 1.3% 상승, 홍콩도 1.2% 상승, 상해 종합은 뭐 0.2% 좀 하락하긴 하였지만 지금 대다수 증시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도 오르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코스피 차트 보여드리기 앞서서 좀 코스피 신용잔고부터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1월 7일자로 드디어 코스피 쪽은 10조를 돌파하였고요. 현재 10조를 돌파하며 최고치인 수준입니다. 코스피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사실 거의 사상 최고치에서 조금 하락하고 있는 게 이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보통 이 경우에 약간 몇 달 뒤에 이렇게 코스피 신용잔고 나누기 코스피가 경점을 치고 조금 하락하게 되면 몇 달 뒤에 조금 증시가 고점을 치고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중단기적으로 유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투자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랑 사실 차트 모양은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신용잔고가 거의 10조를 향해 가고 있고요. 거의 10조까지 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코스피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여드리면 코스피랑 S&P랑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게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잠시만요. 이 차트가 이제 코스피랑 S&P 안에 있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높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고요. 국고채 금리 10년 금리로 나눌 건데 뭐 쉽게 말해서 높을수록 주식이 저평가, 낮을수록 채권이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를 많이 내리면서 사실 3월급 부근에서 주식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고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많이 내려오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주가가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가장 리스크 요인이라면 현재 이제 상승하고 있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분모 부분 숫자가 상승하면서 아마 값이 더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고평가 시그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금리상으로는 고평가됐다고는 판단이 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올려드리는 위클리 유동성 분석에서도 올려드리겠지만 이 M2-M1이 이번 주에도 또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락을 한 게 이제 유동성이 더 풀리고 있다는 말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증시도 조금 상승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월요일 날 올려드릴 유동성 분석이나 뭐 저번 주에 올렸던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초과 지급 준비금도 이렇게 줄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코스피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과 중기 추세인 주봉, 단기 추세인 일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선들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이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구루행 스팬, 이 청록 색깔 선이 이 세피아색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뭐 차트 설정이나 HTS 설정이나 차트 설명 관련해서는 조금 교육 영상이라고 회색깔 썸네일에 영상을 따로 올렸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아신다고 가정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전환선과 기준선 위에 있고요. 후행 스팬들 다 호전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초단기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들도 호전이기 때문에 중기 추세도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따라서 뭐 전혀 지금 당장은 뭐 매도의 필요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어차피 차트의 목적 자체가 천장에서 팔기보다는 어깨에서 팔자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전환선을 하회할 때 일부 매도, 뭐 보수적이시라면 전환선을 하회하면 종가 기준을 하회하면 뭐 전량 매도,
조금 공격적으로 하신다면 전환선 하회하면 일부 매도, 기준선 하회하면 일부 매도하시는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현재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코스피 변동성 차트를 보면 오늘 증시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안에 있는 코스피 선물 안에 있는 이제 내재 변동성이 좀 올랐습니다. 옵션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은 올랐고요. 따라서 증시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옵션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가격을 더 높게 주고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더 급등을 해도 높아지는 게 납득이 되지만 뭐 더 높아지거나 뭐 더 낮아지거나 즉 약간 횡보할 가능성은 지금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더욱 급등을 하거나 더욱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종목들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이 빨간색 탭들 다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두 색깔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내재 수익률이고요. 일반적으로 6%에서 8% 수준이 닿으면은 뭐 특히 최근 고점 같은 경우는 이 8%가 됐을 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급등하면서 뭐 딱 8%까지는 왔고요. 다만 8%까지일지 6% 부근까지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상승은 했다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아직 뭐 하락 추세로 바로 돌아선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라선 같은 경우에는 이 연두색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수치고요. 연방준비은행이 보통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패드 모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연두 색깔 기대 수익률을 금리를 보정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과거 대비해서 매우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저점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고요. 금리를 조정했을 때를 감안했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을 때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제부터는 생겨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절대가치 평가해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 성장률을 25%로 삼았고요. 연구 성장률 같은 경우 25년부터 이제 3%를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주가가 약 88,800원인데 이제 FCF라는 잉여 현금 모델로 밸류에이션 하면 한 목표 주가가 한 13만 9천원 정도 나오고요. 그럼 한 56%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보통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 정도는 오차 범위 내라고 치면은 아마 최대 한 6%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CF를 어떻게 조금 구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CF는 이 영업현금 흐름에서 캐펙스 금액을 차감하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영업현금 흐름은 회사가 벌어들인 순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판 금액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금액을 차감하고요. 뭐 이자 비용이나 인건비, 뭐 광고비, 그런 법인세 등을 다 차감한 회사가 벌어들인 순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캐펙스 금액, 회사가 뭐 건물이나 뭐 공장 등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회사가 번 금액에서 투자 금액을 뺀 게 잉여 현금 흐름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연 한 30억 정도, 30조 정도 저는 나온다고 계산을 하였고요. 그걸 계산했을 때 초과 상승 여력이 한 56% 정도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 수치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제가 개별 종목들을 이렇게 설명드릴 때는 이제 뭐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뭐 EBITDA, 뭐 당기순이익, 뭐 부채, 뭐 차입금, 뭐 총차입금 의존도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는데 삼성전자나 뭐 후에 말씀드릴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상위주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뭐 설명이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그때 조금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퍼랑 PBR 분석해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퍼가 한 17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5년도에는 한 10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PBR은 1.9에서 한 1.1까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차트 분석해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초장기 추세인 이제 구주봉부터 삼성전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봉이 다 전환선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도 하존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초장기 추세도 상승 추세이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일봉상으로도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이 전환선이 조금 상승하면서 하락을 하거나 급등할 가능성 둘 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올라가는 모습 상황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면 전혀 뭐 지금은 매도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어깨에 팔더라도 이제 머리에서 파는 게 아니라 어깨에 팔더라도 전환선을 하회하고 일부 기준선 하회하고 일부 매도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아마 기준선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선도 더욱더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준선이 26일 고점과 26일 저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고요. 고점은 오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고요. 저점은 이 부분인데 저점이 계속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아마 기준선은 올라가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이 기준선을 하회할 때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을 그때까지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일단 보유하고 있는 전략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차 설명드리고요. 애플카 때문에 오늘 특히 조금 주가 상승이 높았던 종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2008년도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올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방송 때마다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정량적인 이런 숫자로 분석하는 데이터로는 충분히 지금 고평가가 돼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오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것은 이 부분으로 사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매수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가 과거에는 사실 국내 쪽 부분도 더 좋았고 해외 쪽도 사실 수익성이 더 좋았기 때문에 2014년도 뭐 2015년도만 하더라도 이 ROE라고 하죠. 이제 단기 순이익에서 자기 자본을 나눈 이게 보통 수익성 지표라고 하는데요.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수익성이 거의 한 15% 정도까지 나왔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랬던 회사가 사실 수익성이 거의 한 6%까지 떨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나고요. 현재 같은 경우 이 수익성이 조금 개선이 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제네시스나 SUV 라인들이 조금 성공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영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뭐 수소차나 전기차 관련해서 회사가 조금 점유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 ROE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을 할 때 이 ROE를 8%로 잡았기 때문에 고평가가 지금 뭐 고평가라기보다 약간 뭐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뭐 밸류에이션상 지금이 뭐 적정 주가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만약에 뭐 애플카나 이런 뭐 전기차 관련해서 만약에 회사가 더욱더 성공을 한다면 이 ROE를 더 높게 잡으면 아마 주가가 더 올라갈 겁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8%로 잡았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조금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전기차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조금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관련해서 왜냐면 테슬라 주가가 글로벌하게 있는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 전기차를 하는 업체들 주가를 합친 것보다도 더 높거든요. 따라서 근데 사실 전기차 시장으로 간다고 해서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 총수가 더 많아지진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있는 자동차량이나 나중에 전기차가 100%가 되더라도 전기차 자체의 차 대수가 더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이제 뭐 신흥국 관련한 인구 증가하는 만큼은 증가하겠지만 뭐 자동차를 한 대 쓰시던 분들이 전기차였다고 두 대를 쓰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전 조금 증시가 너무 과열되는 부분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그래서 조금 주의는 하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드리고요. 물론 다만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내재 가치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사면 내재 가치가 없더라도 주식은 올라가고요. 내재 가치가 정말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보통 나쁘게 표현하면 이게 쓰레기 회사라고 하죠. 정말 적자밖에 안 나는 회사도 누군가가 사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따라서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확률상으로 저는 조금 더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을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물론 ROE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매입하셔도, 그 의견이라면 저도 충분히 ROE 대해서는 제 예측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입하시는 것은 나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 영구 성장률을 3%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는 주가는 약 한 25만원 정도 됩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 한 23만원, 뭐 지금 주가 거의 수준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30% 정도 오차 범위를 가정했을 때는 저는 뭐 지금 주가가 뭐 딱 적정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3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25년도엔 한 10배까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PBR도 한 0.8에서 0.6까지는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 분석 현대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주봉 보시면, 구주봉이 이 선행 스팬을 돌파하고 이 전환선 기준선 돌파하고 이 선행 스팬까지 돌파하면서 사실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요. 이 9일, 26일 후행 스팬도 다 돌파를 하면서 호전되기 때문에 사실 차트상으로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도 충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뭐 지금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더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어깨에 판다는 마음으로 전환선 하회할 때 일부 매도, 기준선 하회할 때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을 이 종목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롯데케미칼이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2008년도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많이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였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지만 뭐 과거 저점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해드리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구 성장률을 2%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30만원이고요. FCF 모델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목표 주가가 한 34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내재 가치 수준으로는 거의 뭐 적정 주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9.6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025년 정도 되면 한 7.5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퍼 같은 경우는 0.7에서 한 0.5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차트 분석이고요. 이제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면 현재 주가가 이 기준선에서 사실 조금 저항을 보였었는데 저번 달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선을 상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9일 후행 스팬도 호전이 되었고요. 26일 후행 스팬도 조금만 더 상승하면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차트상으로는 이제 초장기 추세가 상승 추세에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도 상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 스팬도 다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9일 후행 스팬이 이제 닿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주가가 전환선을 종가 기준으로 깨트리지 않으면서 올라갔던 모양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RSI도 뭐 70을 이제 갓 넘길 모양새이기 때문에 뭐 중기 추세는 상승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이고요. 일봉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횡스팬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다만 조금 RSI가 70을 넘었다가 70을 하회하고 있는 것은 조금 위험 요인이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지금 당장 매도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뭐 보유하신 뭐 이득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 이익 실현 정도는 가능한 레벨이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 전환선 기준선까지 하락하면 그때 일부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종목에 한해서도. 그 다음은 이제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 부근에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쭉 올라가면서 기대 수익률을 쭉 많이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거의 과거 평균 수준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뭐 거의 높다고 낮다고도 사실 할 수는 없는 수준인 것 같고요. 기대 수익률이 거의 한 5%, 뭐 4.5% 수준에서 계속 조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금리를 조정한 페드 모형으로는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셀트리온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성장률은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37만원 정도 됩니다. FCF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한 30만원 정도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되고요. 뭐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는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뭐 현재 주가가 거의 적정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엔 퍼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72배 나올 것 같고요. 25년도에 한 53배 나올 것 같습니다. PBR은 한 1.12에서 한 6.7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해드리면 구주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요.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봉상으로도 원래 기준선을 조금 하회하고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기준선과 전환선이 이 부분에서 역전이 되었고요. 뭐 현재 그래도 다행히 일단 기준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뭐 일부 매수는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제일 안전하게 하시는 것은 이 26일 후행스팬까지 조금 호전이 되면 매수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지만 뭐 기준선을 넘었기 때문에 일부 매수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매수하신 다음에 조금 기준선을 다시 하회하면 일부 매도하고 전환선까지 하회하면 좀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였고요. 뭐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과거 최저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많이 하락은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카카오 절대가치 평가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연구 성장률을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한 43만원 정도 수준인데 잉여현금 흐름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약 한 37만원, 지금보다 한 14% 정도 하락을 해야 된다고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30%는 거의 적정가치 아니기 때문에 뭐 내재가치랑 뭐 거의 현재 주가가 뭐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올해 퍼 같은 경우에 한 64배, 25년도에 한 48배 나올 것 같고요. PBR은 한 6배에서 4배까지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차트 분석해드리면 구주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전환선 기준으로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로 진입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RSI도 다시 72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는 좀 이렇게 횡보를 보이다가 이 기준선을 상회할 때 이제 조금 매수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완벽하게. 오늘 같은 경우에 큰 폭을 상회하면서 후행스팬도 다 호전되면서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유하신다면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때 조금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잠시만요. 그 다음은 KB금융 종목이고요. 잠깐 조금 이게 식이 걸려있다 보니 조금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KB금융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조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이제 결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고채 10년물도 이제 1%를 돌파를 하였고요. 아무래도 추가 부양책이나 아무래도 확정적인 재정정책을 쓰는 당이기 때문에 조금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금리에 연동을 받는 금리가 상승할 때 우호적인 KB금융이나 뭐 다른 은행주들도 다 호재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특히 생명사,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이제 다시 이제 KB금융 설명을 드리면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면서 기대 수익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가 좀 올해 작년 상승하면서 조금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긴 하였지만 뭐 과거 대비해서는 내재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고요. 따라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금융주기 때문에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랑 상당히 이제 동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도 추세적으로 따라 상승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제 절대가치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차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
이 기준선에서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상승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뭐 정말 조금 더 안전하게 추세를 타고 싶다 하시면 이 기준선까지 상회하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다만 기준선을 넘지 않았지만 26일 후행스팬도 호전되었고요. 9일 후행스팬도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매수하셔도 괜찮을 차트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렇게 조금 하락을 보이다가 전환선을 이렇게 하회하면서 하락을 보이다가 이제 어제 오늘 상승하면서 전환선을 다 상회한 모습이고요. 전환선도 상회하고 기준선도 상회하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선행스팬 바닥에서 지지를 보이면서 상승한 후에 이제 전환선을 상승할 때 일부 매수 가능했을 것 같고요. 이제 기준선까지 상승할 때 또 일부 매수, 선행스팬 상단까지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뭐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9일 횡스팬, 26일 횡스팬 다 이제 호전이 되었고요. 뭐 차트상으로는 이 전환선과 기준선만 사실 이렇게 교차하면서 호전되면 모든 게 다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좀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K텔레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내재 수익률은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가치 평가로 했을 때는 연구 성장률을 3%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한 27만원 정도 되는데 절대가치 평가로 했을 때는 거의 목표 주가가 한 150% 상승하는 한 66만원 정도 나오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내재 가치는 상당히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1배에서 이제 25년도에는 8.6배, PBR은 한 0.7에서 한 0.56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내재 가치는 충분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설명해드리면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선행스팬, 기준선, 다 전환선 다 상회를 하고 있고요. 9일 후행스팬도 완벽하게 호전이 되었고 26일 후행스팬도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좀 상승 추세를 계속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도 완벽하게 오늘 상승을 하였고 후행스팬들도 다 완벽하게 다 상승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다만 뭐 RSI가 70에서 70 아래로 떨어지는 건 조금 위험 요인이지만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뭐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하회할 때 뭐 그때 일부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뭐 RSI가 이렇게 70을 하락할 때 뭐 이익 실현 정도는 가능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 종목은 다 설명드릴 것 같고요. S&P랑 애플, 테슬라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차트들도 있기 때문에 S&P 선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S&P가 한 0.2% 상승하고 있고요. 한 0.6까지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봉부터 일단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면 S&P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고 RSI도 뭐 70을 간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일봉상으로도 여전히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고요. 뭐 보유하신다면 이제 전환선 기준선 하회할 때마다 일부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S&P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뭐 여전히 ETF를 보유하신다고 하도 뭐 매도를 할 만한 시그널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능성이 있는 건 아직까지 사실 열려 있긴 합니다. 이게 확장 삼각형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고요. 근데 다만 사실 이번 주가 이제 사실 끝나면서 오늘 종가가 사실 완벽하게 상승을 하면 이제 확장 삼각형 이 가능성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 새벽이 마지막이죠. 이제 오늘 새벽이 마지막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까지 올라가서 그냥 시작을 해버린다면 이 확장 삼각형 가능성이 이제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급락을 할 가능성은 점점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급락은 아니지만 이 올라간 상승분에 대한 조정은 언제나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항상 전환선 기준선을 하회하면 좀 선제적으로 매도하면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또 똑같이 구주봉 먼저 설명드리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을 다 주가가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주봉상으로도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다만 조금 RSI가 70을 넘었다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조금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봉상으로도 일단 아직은 최근에 일단 주가가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을 다 하회를 하였었습니다. 뭐 사실 이때 매도를 그래도 하셨던 게 더 안전했을 것 같고요. 매도를 하셨다가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기준선을 재차 상회할 때 그때 그냥 다시 매수하시는 게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을 할 가능성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안전했을 것 같고요. 뭐 현재 같은 경우는 좀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이 전환선까지 확실히 상회하고 나면 그때 조금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9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전환선까지 상회하면 그때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기준선을 깨버리면 조금 그때는 종가 기준으로 깨면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현재는 조금 중립적인 수준인 것 같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주봉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더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테슬라 설명드려야 되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구주봉을 말씀드리면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매도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테슬라에 대해서 아까 뭐 모든 자동차들 주가들 다 합친 것보다 높아서 뭐 조금 고평가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차트상으로는 뭐 충분히 뭐 내재 가치가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차트상으로는 현재 여전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전혀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매도를 하신다면 이 전환선을 사실 하회하면, 종가 기준으로 하회하면 사실 테슬라 같은 종목은 조금 전량 매도하시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기준선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과거 상승이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전환선을 종가 기준으로 하회하면 일봉상으로 언제든 매도하신다는 마음으로, 그 전에는 그냥 들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은 좀 회사 일정이 있어서 좀 방송을 찍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그럼 수요일 날 방송 마감 시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